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기업을 초대해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정부에서 뭔가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그 해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가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추천을 해서 뭔가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이렇게 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스마트 소셜이죠. 네. 스마트 소셜의 김희동 대표를 모시고 지금 스마트 소셜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회적 기업이라고는 얘기했는데 스마트 소셜은 어떤 회사입니까? 저희 회사는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인 잡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저희는 인공지능이라는 특별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청년들과 기업들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혁신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잡 미스매칭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안 와닿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제일 많은 이야기가 그러죠. 구직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그러고 네. 기업들은 뽑을 인재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정보의 불균형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사회들은 시중에 있는 보통의 정보들은 대다수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과 같은 아주 좋은 기업에 대한 정보들만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이 사실은 많은 다수의 그 직장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정보들은 사실 시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저희 스마트 소셜은 학교 때부터 수집을 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구직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점점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그 대기업 아닌 다음에는 지방 기업이 됐든 혹은 중소 기업이 됐든 네. 그러니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또 구직자 입장에서도 취업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 일이 별로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네네. 안 맞아, 네. 그렇죠? 적성에. 네네. 그래서 보통 뭐 몇 달 만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 잡 미스 매칭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데이터로 보자라면 이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이직률이 평균적으로 1년 내 이직률이 지금 현재 약 한 60%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6개월 내 이직률이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이직률의 보통 한 70%가 6개월 안에 이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엄청 높네요.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기업 역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렇지. 또 구직자 역시도 이제 그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적당한 어떤 기회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왜냐면 뭐예요? 그 광고해서 직원 모집을 하고 또 그 회사 직원들이 막 인터뷰하고 뭐 서류 보고 어쨌든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는데 네, 맞습니다. 입사한다고 딱 선택을 했는데 바로 그만두면 그렇죠. 그게 다 헛수고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 소셜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러한 것을 확 없애주거나 줄여주는 그러한 네네.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구인기업 역시도 서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 역시도 어떤 일을 뽑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표준화된 직무 정보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인 구직자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수학과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처음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서는 네. 정확하게 좀 와닿지 않는데 하여튼 앞으로 네네. 요 한번 자세하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네네. 어떻게 정말 그러한 어떤 그 해결된다면 아주 정말 뛰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 네. 직업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할 수 있으면
또 직업을 구한 구직자도 그렇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낭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어떠한 것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네네. 예, 그거를 한번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아까 뭐 AI 인공지능 네네. 얘기하셨고 그게 뭡니까? 자비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직자의 과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구직자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예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직자가 현재로서는 내가 과거에 뭘 했고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것들을 탐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직접 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비지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자가 과거에 어떠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작성했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전 산업에 걸쳐져 있는 유사한 직업과 그리고 그런 직업들의 관계도가 높은 타 산업에 있는 직업까지도 저희가 한 리포트로서 추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과거를 조사한다라는 게 네네. 그 뭐 어떻게 네. 저 사람 푸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과거의 흔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흔적들이 있죠. 일례로 우리가 페이스북에 있는 어떤 글들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구직자가 과거에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또 어떤 공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냥 아르바이트가 했다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에서 어떠한 계열의 어떠한 직무에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구체적인 과거의 경험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직무기술서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게 되면 저희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연관 높은 그리고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가령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한 친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직 아르바이트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다수의 친구들은 판매직 아르바이트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판매직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판매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인관계 능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요. 거기 어떨 때는 이제 계산, 판매 이런 수리 능력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이 친구는 판매에 대한 경험만 있었지만 이 내용이 유사한 역량으로 펼칠 수 있는 곳이 여행사에서의 상담, 그 다음에 호텔리어, 그리고 판매직, 그리고 요식업에서의 서빙,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고객센터, 그 다음에 경영기획에 있어서의 고객관리 이런 식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구직자에게는 판매밖에 안 해봤지만 작게는 판매이지만 넓게 본다라면 크게 고객관리의 전체적인 고객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까지도 이 리포트에서는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AI 막 인공지능 이런 얘기만 나오면 프로그래밍에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기본적인 여기서 요구하는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다 적어 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한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나는 이제까지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걸 잘해 하고 하나 두 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도 몰랐던 여러 가지 직업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을 또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을 추천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역량의 다른 산업군에 있는 직업들을 추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죠. 다양한 직업들을 전부 일단 소개해 준다. 네네네, 맞습니다. 산업별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A라고 생각을 했는데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그렇죠. D도 있었고 네네네.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정말 잘할 수 네네. 있는 좋은 직업을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것만 작성해서 기록하면 네네. 이 자비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싹 원하는 답을 내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비지가 이제 그러한 아주 뛰어난
내 직업의 미래를 네. 보여주는 나에게 정말 맞는 그런 답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네네.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럼 제가 무엇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그러한 네네. 일들이 구현이 되는지 네네. 한번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네네. 자비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네네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자비지라는 여기에 지금 이게 웹사이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요. 모바일이나 웹이나 다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 이 네. 자비지 KR 네네. 이쪽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네네. 제가 지금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예, 그냥 가장 간단하게 네. 여기에 본인이 취득 예정인 자격증이나 또 취득한 자격이 있다면 그걸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요 칸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냥 샘플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넣고 이걸로 끝입니다. 이것만 그냥 누르시면 시작하기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 11,000여 개의 그 자격증 정보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종교와 교육자연사회과학 계열 쪽에 지금 좀 분야에 이렇게 폭넓게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네. 설명을 해주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세부 직무를 보고 싶을 때는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자격증이 있는 경우 경력지도, 기업교육, 직무분석, 그다음에 전직 지원, 직업 상담, 취업 활성화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는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직무였고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종사를 하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종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직업 보러 가기를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직무에서 이제는 직무와 관련된 직업을 다시 또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이 경영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약 한 10여 개 이상의 직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직업 상담사라는 직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의 채용 공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걸로 내가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관심 이게 내가 이 분야가 좋아하고 뭔가 클릭을 해보면 현재 지금 공고를 그렇죠. 내고 있는 취업 공고들이 전부 나온다.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명지전문대학교에서 이제 직업 상담사를 뽑고 있네요. 네.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워크넷의 채용 공고 사이트로 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용 공고를 이제 지원을 지원을 하면 되는 네,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괜찮네. 그러면 지금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기능이 있다고 아까 얘기 네,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자격증만 가지고 하고 아주 간단하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진로를 조금 방향성을 잡았다. 그러면 또 내가 어떠한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설턴트하고 직접 대화를 하듯이 요 인공지능 챗봇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직업을 그리고 채용 공고를 또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예로 스튜디오에서 잠시만요. 웨딩 스튜디오에서 촬영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전에 알바로.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넣었을 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모처럼 이런 세부 키워드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그럼 웨딩 촬영, 야외 촬영을 했다. 자,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 그러면 서울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바로 채용 공고가 뜨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릭하면 네네, 그 맞습니다. 해당 구직 사이트로 네,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데 월급이 19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나죠. 좋은 직장을 네, 내가 맞습니다. 먼저 선별을 할 수가 네네네네.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먼저 아주 손쉽게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격증이 됐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여기다 그냥 입력을 해놓으면 네. 알아서 그냥 현재 구직 사이트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모이면 모일수록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이제 답변들을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네요. 또 어떤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게 뭐지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더 많은 이제 예, 여기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비지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직업을 쉽게 찾아주자. 그래서 저희 모토는 1분 만에 진로 찾고 5분 만에 직장 찾자라는 이제 예, 그런 모토입니다. 여기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것이 직무도 있지만 내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어떻게 판단을 짓느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발달 유형이나 또 직업 기초 능력 검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내적 역량들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아진 내적 역량과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서 정량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나의 내적 특성과 그 다음에 외적인 지식과 기술들이 합쳐져서 내한테 맞는 직업을 리포트 형태로 추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를 잠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가장 간단하게 먼저 진로 발달 유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총 48문항을 10분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작성해야 되는 게 많네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내 평생 직업을 갖고 내한테 맞는 직업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지. 조금 더 예.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하게 되면 재밌어요. 나 자신을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5점 촉도로해서 이제 48문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럼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질문은 사람에 따라 틀린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문제의 그 형태가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간혹 이제 여기 있는 그 사용자들이 찍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롤링 타임을 돌려가지고 문제의 유형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됐었을 때 이제 결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건 진로 발달 유형 검사에 대한 결과값이 바로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결과값으로 보게 되면 이제 질서 수호자형이 가장 높게 나오고 창조자형, 그다음 리더십 지향형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참모 역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내에서는 보통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는 부서에서 관리 쪽 이러한 쪽의 직무 유형으로 맞다라고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있죠. 내가 질소 수호자형이다 그러면 이 질소 수호자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그러한 설명이 또 나오나요? 이게 어디에 맞나요? 나중에 리포터에 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나온 건 아니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록하면은 네네네. 현재는 이런 데이터 값이 나오는 거고 네네네. 일단은 끝난 거고 1차. 네네네. 그리고 예. 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스텝 2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네네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네네네. 거군요. 그러면 두 번째 스텝 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어떤 쪽이 높은지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장점이 뭔지를 사실은 구직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가 구직자로서는 많이 중요한데 그걸 찾아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아까보다 조금 많아도 6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맞네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결과 보기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기초 능력 검사로 해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문제 해결력이 높고 지금 이 검사의 내용에서는 기술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과 이런 부분, 근데 수리 능력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앞서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리 능력과 그 다음에 자원 관리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리 부서라든지 R&D 연구 부서에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들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이 데이터만 보는 거고 네네.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또 예. 세 그다음에 번째 이제 스텝이네요. 스텝 3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작성하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자기를
알아야지.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죠. 지금 시간을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를 알고 지원을 하는 것과 자기를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합격률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연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속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하긴 나죠. 내가 좋아하고 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네네네. 일단 뭐 성장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또. 네네, 근데 맞습니다. 어거지로 하면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네네네네네. 시간 지루하고. 그렇죠. 예, 한번 세 번째 스텝 예,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뭐 어떤 개발자라든지 또는 뭐 어떤 디자인 계열의 사람들이 보통 작성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들을 관심 가지고 했다라는 세부적인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보통 어떤 내가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그거에 대한 내가 예전에 이런 걸 해봤어라고 네. 보여주는 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맞습니다. 게 포트폴리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적는 겁니다. 잘 안 하다는데 한번 보여봐 한번 주시죠. 예시로 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하이브리드 웹 어플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하는 것부터 한번 그냥 보여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이거는 그 테스트용인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옆에 작성하기 코너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맞습니다. 이걸 작성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하이브리드 웹 어플을 개발해 보다 이거 대신 네. 내가 뭐 옛날에 뭐 했던 어떤 자기가 그렇죠. 떠오르는 일들을 그냥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령 예를 군에서 내가 행정병으로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군 인사에서 내가 발령을 뭘 해봤다. 그리고 또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앞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라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기술들을 그냥 간략하게 사건 중심으로 기술을 하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네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예, 이제 여기 보면 웹 어플을 개발해 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행동 결과로 해서 뭐 이미지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라든지 에세이가 상당히 이제 많이 개발이 취업을 할 때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자기 소개서로 그렇죠, 이제 보통 지원을 하죠. 근데 사실 자기 소개서로 기업들이 이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포트폴리오인 것이죠. 우리는 또 그걸 뭐 직무 기술서라고 자기가 했던 경력 기술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경력 기술서를 보통 보면 경력자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입생이라든지 대학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것들 똑같이 경력 기술서로 쓰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상황 행동 결과로 해서 아주 손쉽게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소서에 있는 자소설이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만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리 사전 질문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계속 답을 맞춰놔요.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몇 개의 내가 항목을 작성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하는 한 3개 정도만 작성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이 나오고 이제 이후에는 계속해서 내가 경력이 쌓일 때마다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 작성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기를 딱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지원자가 제출을 할 때도 그냥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따로 출력하거나 파일화해서 인사 담당자한테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렇게 간단한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같이 유첨해서 보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고 그러니까, 판단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작성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건 뭐 작성하는 게 이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보통 일이 아닌데 다 작성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네. 같이 보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업 담당관이 그 기업의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이런 면이 있고
이 일에 정말 적합할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용을 할 때 자기 소개서만 가지고 지금 이제 담당을 선발을 하는데 그 자기 소개서에는 자기의 직무 역량이나 경험을 담기가 많이 한계가 많은 거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보통 끝을 내는데 나의 직무 역량이나 경험을 이런 포트폴리오 형태로 추가해서 보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경험들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훨씬 더 검증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최종 데이터가 지금 얘기하신 이건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앞에 있던 여러 가지 검사값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금 넣었던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1, 2, 3단계를 이제 다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썸머리가 직업 역량 분석 결과표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걸 그거를 누르게 클릭하면 되면 네, 이제 모든 이제까지의 맞습니다. 그 작성했던 모든 질문지에 대한 답이 이제 알려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이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직무가 우리 추천해 준 게 IoT 융합 서비스 기획으로 직무를 추천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직무에 대한 정의와 여기와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NCS 직업 기초능력 검사값과 진로 발달 유형 검사값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수리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이 높고 질서 수호자하고 창조자형이다라는 이제 결과값이 나오고요. 진로 발달 유형 결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질서 수호자형의 가장 높은 키워드로 현실적이고 성실하고 조직 친화적이고 보장성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결과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리돼서 채용 기억까지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썸머리의 개념이고 좀 더 그럼 여기에서 그 지금 나오는 이 데이터 여기를 누르면 현재 또 지금 이 최종적인 내 직업에 맞다라고 추천해준 그 분야의 기업 현재 구인을 그렇죠. 하고 있는 기업을 또 소개해 준다는 네, 건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썸머리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채용 희망 근무 지역을 예를 들어 서울로 지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AI 분석 최종 결과 보기를 탁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AI가 리포트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 기반 직업 영역 추천 보고서가 이제 생성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는 이제 보고서에 대한 안내 글들이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마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직무 유형 결과값이 본인이 선택한 직무가 IoT 융합 서비스 기획인데 우리가 이제 후순위로 지원해준 채용 직무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IT 테스트라든지 정보 보호 이러한 그 결과값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 컨설턴트가 이제 추천해주는 직무가 이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자 하드웨어 기기 개발이나 정보통신 하드웨어 기기 개발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원자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3개 정도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IoT 웹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그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다른 또 포트폴리오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 친구는 이제 웨딩 플래너라는 그 능력 그 세 분류의 직업도 있지만 그 안에는 상담을 비롯한 그 웨딩 플래너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 능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지금 인공지능이 찾아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매칭률이 약한데 나머지 이제 기업 교육이나 전자제품, 그다음에 설치, 그다음에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와 같은 이제 직접적인 직업도 이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제 직업 기초 능력에서 어떤 부분이 높은지 1순위로 수리 능력으로 나오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해석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 유형 검사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이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준다는 네네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이제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IoT 융합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과 함께 직업 기초 능력, 그다음 진로 발달 요원 검사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용 공고가 지금 이제 현재 시점까지로 해서 오늘자 일자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분석한 결과값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재밌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을 내릴 때는 항상 제3자의 관점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제 좀 타인의 관점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통 나를 봤을 때 그게 좀 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좀 나를 계속 관찰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구직자, 여기 이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동일하게 봤던 이 지원자도 이 직무를 생각하고 있었고 인공지능도 맞아 너 이 일을 할 수 있어 너 데이터를 보니까 하고 나온 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UI UX 엔지니어링과 IT 테스트 IoT 융합 서비스 기획은 인공지능도 너도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검정색인 IT 기술 교육이라고 나왔죠. 예. 이거는 이 구직자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IT 기술 교육이라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 찾아서 추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잘할 수 있는 직업까지도 네, 소개를 해준다. 네, 이 그렇습니다. AI 시스템이.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 값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최종적인 이제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상세히 이 리포트의 경우에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이 부분들 읽어보시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와 방향을 찾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혹은 그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일단 작성을 해놓으면 일단 뭔가 좀 궁금해지겠네요. 이게 해볼만 하겠네. 하나지 샘플을 보여드리면 지금 요 작성자의 경우에는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입니다. 근데 보통 이분은 이제 본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객 서비스 쪽에 쉽게 말해서 매장 판매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요거를 보시게 되면 현재 적객 서비스 직무의 추천직으로 숙박시설 서비스원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AI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 관리, 공공복지, 지역사회 복지 개발, 매장 판매, 결혼 상담, 객실 관리, 적객 서비스, 국내 여행 등 구직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까지도 현재 이 리포터에서 지금 찾아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결과값들이 지금 이제 확인이 지금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거죠. 관련 직업으로서 이제 숙박시설 서비스원으로서 가능한 이제 채용 공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중요한데요. 자, 요걸 보시게 되면 지금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있는데요. 이 구직자가 작성한 글을 분석을 했었을 때 빨간색의 경우는 제3자의 관점인 인공지능이 이 작성자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성자가 신청한 직무나 인공지능이 판단했었을 때 동일하다고 나온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객 서비스는 구직자나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동일한 것. 예, 그리고 이제 객실 관리와 국내 여행 안내는 구직자가 못 찾아낸 직업입니다. 몰랐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몰랐던. 네네네네. 그리고 객실 관리나 국내 여행 안내를 추천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유원 시설 운영 관리와 스포츠 시설 운영 관리는
인공지능이 선택한 게 아니라 지원자가 나가 이런 일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선택한 직업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보니까 현재 인공지능이 판단한 데이터상으로는 유원시설 운영관리와 스포츠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확인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유원시설 운영관리와 스포츠시설 운영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더 넣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해서 진로를 다시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과값들이 지금 리포트에서 아주 그러니까 지금 리포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상세한 이제 리포트들이 이제 프린트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컨설팅을 좀 더 자세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료를 통해서 구직자가 지금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뭐 이제 그 학생들이 됐던 아니면 예비 사회인들이 됐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경력직도 그러겠네요. 이걸 통해서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찾는데 하여튼 이 자비지라는 프로그램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하자면 네. 근데 이 자비지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AI 시스템 네네. 아닙니까? 근데 이 AI 시스템을 믿을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정확할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저희 회사만 본다라면 좀 신뢰성에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과 엔진의 부분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함께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많은 수학 박사님들과 함께 같이 만든 엔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는 마이즈랩이라는 우리나라 국내의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의 엔진 AI 플랫폼을 같이 저희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마인즈랩과 함께 저희는 이런 HR 분야의 전문적인 인공지능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HR 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뭐 국가수리과학원 뭐 이런 과학자들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도가 아주 뛰어나다 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좀 보면은 AI 뭐 인공지능을 통한 이런 구인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가끔 광고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타사의 경우는 대다수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잘 알다시피 자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막 좋게 작성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성 데이터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없다. 네. 좀 믿을 수 없다기보다는 좀 과장이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신뢰성이 네네, 떨어진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근데 저희는 앞서 보셨듯이 이 구직자가 갖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구직자가 직접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썼던 포트폴리오, 이제 진성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뭐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이 같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직무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네네. 이러한 것과 함께 만들어서 아주 뛰어난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찾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게 또 기업 입장에서도 또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인력과 여러 가지 비용, 시간 낭비를 좀 덜 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들이 이 자비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여튼 잘 성과를 크게 좀 내시고 그리고 우리 스마트 소셜 사회적 기업이시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계속해서 좀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뭐 구직자들에게 그다음 기업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그 지자체 그다음에 학교 이런 쪽에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쪽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이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안정적인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학교에서는 이제 취업 관련된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들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그 컨설턴트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움이 그 구직자하고 컨설턴트 간의
만나서 그리고 충분하게 이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충분히 그 이제 구직자의 요구사항이 컨설턴트 전달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절차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상담이 보통 한 5, 6회 정도가 이루어져야지. 한 사람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가 그게 학교에 몇 명이나 있길래?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예. 이제 뭐 많은 곳은 뭐 10명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세 명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또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사실은 그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겠네. 있습니다. 그뭐 5시간? 네네네. 6시간씩 한 네네. 사람당 쏟아야 된다고 네네. 하면.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그 컨설턴트 분들이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컨설턴트 분들이 아직 고경력자의 컨설턴트들이 사실은 그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좀 전문적인 컨설팅을 학교나 지자체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제공해 주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경력이라든지 경험한 부분들을. 그럼 이제 저희 이 자비지의 경우에는 먼저 컨설턴트들이 구직자가 먼저 이러한 부분을 작성을 해놓게 되면 먼저 구직자의 요구사항들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성을 이미 이 리포터에서 AI가 먼저 좁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그 상담자가 오기 전에 이미 이 구직자의 필요로 한 부분을 미리 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그 다음에 구직자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인력 내에서 학교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많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유효한 인력 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사람당 5시간, 6시간을 들여서 그 한정된 인력이 컨설턴트들이 네네. 취업 컨설턴트들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네네. 숫자가 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할 수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직업들을 소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많은 사람들에게 네네. 상담을 해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같은 그 인력 내에서 다수의 인력들을 다수의 컨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질 역시 상당히 컨설팅에 대한 질 역시도 상당히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네네네. 판단한다라는 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 시간에 정말 더 효율적인 맞습니다. 직업을 추천해 주는데 집중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 숫자도 많이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취업 컨설턴트나 그 학교에서 혹은 뭐 지자체의 취업 컨설턴트나 이거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효율성이 확 네네네.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 지자체나 대학 같은 데서 알기만 하면 이 네네네. 어떤 성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네네.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인정받는 네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네. 지금 구직자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사실은 좀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스마트 소셜은 바로 그러한 다수의 구직자들이 자신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좀 더 빨리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기업들한테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러한 길라잡이 역할을 저희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노력해서 사회에 꼭 보탬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소셜이 이 자비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자들과 기업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파이로 모니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